자, 오늘은요, 어디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교육 내용이 될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뭐 동영상 교육에도 아마 없을 거고요.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명확하게 교육 잡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잘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의 기준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프로그램 매매 그러면은 시스템 매매라고 있죠. 알고리즘 넣어놓고, 그러니까 수식을 넣어놓고 그냥 매매가 되는, 뭐 자동 매매가 됐든 아니면 종목이 튀어나오든, 그거는 그냥 일단은 시스템 매매라고 규정을 지어야 돼요.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절대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서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매매는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바스켓 매매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외국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기준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이런 표현도 하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것도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우리나라 사람의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 뭐 그건 나중에 설명 길게 할게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또 1시간이야. 국내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그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쪽이에요. 채널을 돌리면 뭐 남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니까. 채널을 돌리면 뭐라 그러냐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뭐예요? 기타 법인의 매매입니다.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요, 그냥 윤정도 회사가 있으면 윤정도 회사가 주식 매매했다, 회사 명의로. 그럼 그게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증권사를 뭐 통하죠. 통하는데 우리 계좌로 해줘. 그래서 삼성전자 계좌로 매매를 하면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의 자격을 득하지 않은 쪽은 일반 법인은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외국인들도 그냥 일반 옆집에 와타나베 형님이야, 무슨 뭐 로버트 형님이야, 그럼 그거는 전부 기타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무슨 뭐 기타 법인이 프로그램 매매한다? 아니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프로그램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뭐 바스켓 매매, 그러니까 인덱스 쪽에서 주로 많이 이용도 해요. 우리 해지 물량들. 그러니까 인덱스 상품의 프로그램 그 전체 시장의 변동률에 따라서 비중을 맞춰 나갈 때, 그리고 선물과 현물의 차이, 현선물의 차익 거래를 기준을 잡을 때, 비차익 거래에서는 비중을 맞춰서 이제 전체를 할 때, 차익 거래는 얼마 안 돼요. 차익 거래는 이제 뭐 선선물 간의 차익도 있고, 해외 ADR 또 DR 뭐 AR 이런 부분들의 해외 물량하고의 또 차익 거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덱스 상품 같은 경우는 묶어서 매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그리고 해지 물량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ETF 상품도 마찬가지. ETF 상품의 경우도 뭐 2차 전지 섹터예요. 그럼 한쪽에서 무너져서 전체 비율이 낮아져야 된다. 그럼 한꺼번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손으로 이렇게 못 하잖아.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량 매매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량 매매는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는 뭐 쉽게 아주 쉽게 그냥, 프로그램 매매는 개인들이 절대 쓸 수 없고 자격을 득한 외국인과 기관 위주로만 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위주로 쓴다. 왜? 해지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수나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은 매매자가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스템이 그냥 알아서. 기초자산이 여기 있을 때는 주식을 뭐 매수해줘. 기초자산이 밑으로 밀리면 매수한 주식을 뭐 손절해줘. 뭐 이런 기준에 해지 물량 같은 경우에. 다시 정리해드려요. 쉽게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과 기관,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용하는 시스템 매매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장중에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고가를 받고 그 시스템을 판매를 하거나, 증권사 HTS, MTS에 붙여놓고 장중에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지금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걸 유료로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진짜로 금융당국이나 국회에서도 잡아내서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에는요, 한국전산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코스콤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 또 파생상품에 체결되는 거, 매수 매도 내면 주문 받아서 체결시키는 거, 그게 코스콤, 한국전산본부 예전에. 거기서 모든 걸 처리를 해요. 증권사는요, 부동산 공인중개업체처럼 서로의 매수와 매도를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증권사의 역할은 그겁니다. 뭐 다른 업무도 있지만 결론은 코스콤이라는 곳이 하루에 5번만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5번만 추정치를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9시 10분, 9시 40분, 11시, 11시 10분, 2시 10분. 그래서 장중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어느 종목 얼마큼 샀다, 기관이 어느 종목 얼마큼 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저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금융당국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다른 거 제도를 고칠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크게 문제됩니다. 두산 로보틱스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거고, 장중에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라고 막 시스템 돈 주고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수년 전부터 계속. 근데 실질적으로 코스콤이라는 데는 전산을 주지를 않아요. 안 주는데 어떻게 실시간 따라 붙냐고. 그 유료 과금 한 자체를 전부 환불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수년 동안의 것을. 응?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조차도 뚜렷하게 정확하게 되지 않고 추정치만 나오고 누락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볼 거예요. 자, 일단 이 9시 10분, 9시 40분 이렇게 나오는 5번에 나오는 이 내용을 HTS 상의 뭐 뉴스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기간, 투신보험 매매 종목, 상위 매매 종목 9시 40분, 9시 40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데이터 받은 거를 나누어서 여러분들 HTS, MTS에 뿌려주는 거죠. 이걸 보고 또 보도자료가 나와요. 야, 지금 장중에 외국인이 이 정도 샀어. 기관이 이만큼 샀어. 근데 분명히 써 있어요. 당일 외국인 매매 동향은 외국계 증권사 매매 동향과 국내 증권사, 상주 외국인 거래소 이런 부분을 그냥 합산한 걸로 추정치다. 이거 완벽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고지를 해놓습니다. 아니, 고지를 해놓으면 내용이 전혀 다를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낫거든요. 왜 혼란을 주지 말고. 그냥 장 마감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됐다 이 정도만 보면 되니까. 2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2.80%, 종가는 15%대 오르고 끝났어요. 2.80%, 66,100원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강세를 띄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가 6,000주의 순매수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인 16,000주 매도에 기간은 없어요. 순매수의 기준에. 그럼 뭐 기간이 손을 안 댈 수도 있지만 거래대금이 이미 벌써 9시 35분에 800억 터진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에 매매가 없었다. 그거는 말이 좀 안 되죠.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뭐 6,000주뿐이 안 되지만 뭐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요걸 꼭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프로그램은 뭐라 그러세요?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 예?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이 수년 동안 한번 교육 제대로 해드린다 하면서도 잘 못 해드렸어요. 저도 교육을.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 프로그램 뭐예요? 그런데 기타 법인이잖아요. 기타 법인은 기간으로 포함이 안 돼요. 기타 법인은 기간 자체가 아니야. 그냥 개인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걸 기타 법인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과 기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12만 주, 언제? 9시 36분에 12만 주 매도가 나와 있으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12만 주의 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없잖아, 지금. 3만 2천 주뿐이 없잖아. 누락이 돼버린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누락이 된 거라고,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도의 기준으로 눌러서 본 겁니다. 순매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범위는요. 매수의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똑같습니다. 매수의 기준에 12만 8,600주가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에서 수급이 들어온다. 야, 그럼 최소 어찌됐건 순매수 기준에 7,500주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얼마 안 되는 물량이라 할지라도.
그럼 매수의 기준이 외국인들 혹은 기관,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사실 프로그램은. 12만 8천 주가 없죠. 누락돼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순매수 기준에 금요일 날 2.8%의 강세를 띄고 있다가 이게 16%, 17% 그 이상 갔다가 15%대로 끝나요. 7만 4,400원으로 끝납니다. 6만 6천 원이 아니라 7만 4,400원. 그러면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인데 6만 주 매도 우위에서 지금 돌린 거예요. 수급을. 6만 주 매도 우위에서.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도로 보여지면 장중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해서 외국인이 파는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손이 안 나가겠죠. 그 말도 안 되는 내용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지금 2만 9천 주 매도예요. 몇 시입니까? 10시 1분입니다. 5%나 올랐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야,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보니까 외국인이 2만 9천 주나 팔고 기관은 요만큼 뿐이 안 샀는데 무슨 주가가 5.6이나 올라. 야, 이거는 거품이야. 조금만 밀리면 정리해. 매도. 잘못됐다라는 거지. 14만 8천 주, 6만 주 매도해서 14만 8천 주까지 수급이 왕창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0.2%에 달하는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0.2. 0.2가 작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의 흐름처럼, 자, 매도의 기준입니다. 순매수가 아닌 매도의 기준에 15만 5천 주 매도인데 8만 3천 주 매도, 기간은 한 주도 매매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무슨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라는 그 시스템을 팔아먹냐 이거죠. 그거는 금융당국이 전부 잡아내야죠. 잡아내는 수준뿐만이 아니라 지금 2만 9천 주 매도인 것처럼 보이잖아. 18%까지 올라가는 종목을 자칫하면 못 사는 상황이 되잖아요. 매도인 줄 알고. 매수도 어떻게 돼 있어요? 누락돼 있다니까. 요 화살표를 우리 그 직원분이 잘못 넣어놨는데 여기 27만 9천 주 매수예요. 순매수는 매도 매수 합친 거고 매수가. 근데 매수 보면 5만 4천 주, 5만 5천 주? 결론은 장 마감 직전의 흐름을 다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장 마감 직전의 흐름 보여드리면 뭐 10시 반이고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 장 마감 직전에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완전히 나오기 전입니다. 15시 33분. 추정치가 15시 35분에 나와요. 15시 35분에. 뭐 35분, 36분, 37분 한 40분 이내에 나와요. 그날 당일날 전체 추정치가. 얼마나 이게 잘못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냐면 47만 7천 주의 순매수죠. 근데 여기는 10만 주, 2만 4천 주.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매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도의 기준에 52만 주의 매도가 있었잖아요. 52만 주의 매도가 비어있다라는 거야. 추정치가 없어. 얘는 끝까지 5천 주에 무슨 기간이. 매도가 5천 주래. 그럼 저 52만 2천 원 어디 간 거야? 저게 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도인데. 그리고 매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99만 주에. 이것도 이제 우리 직원분이 박스 잘못 쳐놓은 거고 순매수 말고 매수 기준에 99만 9천 주죠. 그럼 99만 9천 주를 산 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순매수 기준에 47만 7천 주면은 몇 주 산 거예요? 몇 퍼센트? 6,480만 주 대비해서 7% 이상 산 거예요. 7% 이상, 0.7% 이상, 0.7. 근데 뭐 10만 주뿐이 안 산 것처럼 보여.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7만 4,400원이야. 아까 얼마였어요? 6만 6천 원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매도하는 사람까지 생긴다고. 이거는 안 보고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라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안 보고 이것만 보시면. 그럼 장 끝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장 끝나고 나서의 수급을 보여드립니다. 장 딱 끝나니까 아까 15시 33분이었거든요. 15시 33분에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아까도 끝났지만은 장 끝나고 나서 실질적인 집계 잡힌 거 기준에 47만 7천 주 매수에 외국인들 순매수 기준 봅니다. 51분. 순매수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는 외국인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48만 주, 기간 4만 6천 주 매수로 잡혀 있죠. 여기에서도 매도와 매수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매도 보시면 52만 2천 주의 매도, 외국인 51만 3천 주의 매도,
기간 7만 주의 매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백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 방송 꼭 보셔야 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5시 15시죠. 15시. 3시 33분 장 끝날 때까지도 추정치가 누락이 돼서 안 나왔던 거예요. 그 매도 이제는 다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다 확인이 됐고 프로그램 매수 얼마? 99만 9,520주. 외국인들 대부분이죠. 결론은 순매수 기준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와 있었구나.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들어와서 0.7% 이상 0.8%에 달하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15%의 초강력 시세로 마감이 됐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금요일 날 분명히 두산 로보틱스 프로그램 매도 6만 주 나오다가 얼마요? 47만 7천 주까지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을 해준 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70.62% 외국 대주 지분, 외국인이 2.56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0.8%만 들어와도 주가 빵빵 뜨는데 이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시 백으로 놓고 보시면 그냥 이 시간까지도 장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뭐가? 순매수가 10만 5천 주. 혹은 밑에서 바닥에서 잘 잡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24만 주 매수 들어왔는데 2만 9천 주 매도인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났단 말이에요. 잘못. 그러면 이런 거를 뭐 하려고 코스콤이 전체 시장에 뿌려주나? 누구를 위해서? 음모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맞는다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장중 외국인 기관 쌍끌이 혹은 외끌이 실시간 시세 보여드릴게 뭐 실시간 따라잡기 해드릴게 그거를 돈 받고 판매하고 증권사기까지 붙여놨다면 금융당국이 다 철퇴를 내려야죠. 오늘 것까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제는 못 산 거예요. 못 샀기 때문에 그냥 수익을 안 냈으면 돼. 예? 이걸 잘못 봐서 매도하는 줄 알고 못 샀으면 수익을 안 내면 돼요. 오늘은요. 어마어마한 매도가 돼 있는데도 수급이 매수한 것처럼 잘못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일단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짧게 오늘 거에 대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수급이라는 자체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예요. 기타 법인이 신탁을 해서 매매를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교육 듣는다고 유료 과금하고 낭패 보지 마시고 그런 걸 금융당국이 철퇴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코스콤의 전산 부분이 이렇게 장중에 각 증권사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HTS상의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죠. 누락이 된단 말이에요. 27일, 11월 27일 날 잘 보시면 13.58% 꼬리 하나 없는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게 8만 9천 원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이미 32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요. 32만 주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27일에는 매수로 잡혀. 그럼 뭐라 그러겠어? 야,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그래 13% 올랐어. 이거 상한가도 갈 수 있어. 야, 얘 89,100원 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거 교육해드렸죠. 또 실시간으로 같이 계셨던 분들은 전량 차익 실현했죠. 이게 무너져 내려서 결국은 7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종가는 조금 돌려서 7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나요? 종가 조금 돌려서 8만 원으로 끝났지만 다행히 이 흐름의 프로그램 매도 근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요. 매도의 기준으로 먼저 놓고 보시면 이 매도의 62만 주가 62만 주 매도돼 있잖아요. 저게 누락이 돼 있다고. 응? 자,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매도의 기준에 62만 2천 주 이 매도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 6만 주, 기관 3천 주뿐이 매도를 안 했다고? 11시 6분에? 이런 시스템을 뭐 하려고 주냐 이거야.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국정감사하는데 뭐 어떤 거 문제점 좀 제기할 게 있나요? 금융당국에. 이런 게 금융당국에 문제 제기할 문제죠.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는 안 잡혀. 추정치가 안 잡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돈 내고 들으세요. 잘못된 정보잖아. 그럼 철퇴를 놔야지. 또 코스콤도 이렇게 보내줄 것 같으면 안 보내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매수의 기준은요. 매수의 기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매수의 기준에 5,000주 매수, 85,000주 매수야. 실질적으로는 30만 주 매수인데 결론은 내일 한 번 더 복습해드리고 27일자 기준을 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은 고점에서 꺾여져 내려와서 차익 실현할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이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실시간으로는 장 마감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외국인 100만 주 매도가 됐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도 100만 주 외국인 매도가 안 잡혀 있었어요. 기간은 한 10만 주 때 매수했나? 그래서 개인들이 27일 날 90만 주 수준의 매수가 잡혔어요. 80만 주 때. 그러면 얼마냐고. 프로그램 수급이 더 중요하다. 프로그램 수급은 실시간으로 집계가 잡힙니다. 실시간으로 잡혀요. 여기는요. 외국인 기관 장중 실시간 따라잡기 그거 전부 철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되고 교육 받으셔서 프로그램 수급 기준 잡으셔서 수익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단기 변동성 확장, 단기간에 140%의 흐름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내일 교육 시간에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 27일 결과물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또 오픈해 드립니다. 내일 기준은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지의 윤정두였습니다.